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7주차 토요일 시작했습니다. 7주차, 8주차, 9주차까지 우리 아직 3개의 주차가 있기 때문에 전혀 불편하실 일이 없고요. 오늘 우리가 다 해서 이제 3장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에 대한 복습 스터디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7주차 토요일 복습 스터디 일단 행정기관 운영 방식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을 했죠. 행정기관 운영 방식에서 제가 위원회 형태의 조직, 그리고 책임 운영 기관이라는 이런 운영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주제 1번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독임제 기구와 구분해서 위원회 조직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의사결정자가 여러 명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자가 복수라고 되어 있고요. 합의제의 행정기관이다라고 나와 있죠. 사실 위원회의 형태를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크게 구분을 하자면 우리 자문위원회와 행정위원회, 요 행정위원회를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의결위원회와 진짜 행정위원회.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만 머릿속에 잘 파악하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나와 있는 이 위원회, 결정의 법적인 구속력은 가지고 있지만 집행권이 없는 형태의 위원회라고 한다면 이거는 의결위원회를 설명하는 표현이고, 행정위원회는 완전히 행정기관처럼 움직이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정부 조직과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러한 행정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법률에 의해서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상임위원, 사무기구, 이런 조직을 둘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게 행정위원회의 특징이었죠. 자, 그 다음 책임 운영 기관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책임 운영 기관은 말이 좀 이상하네요. 일단 얘가 NPM의 개혁 일환으로 도입됐다는 게 제가 진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NPM 바로 신공공 관리론. 그 사이 까먹으신 거 아니죠? 자, 신공공 관리론 개혁의 일환으로 영국에서 도입되었고요. 우리나라에 도입된 건 네, 제가 연도를 좀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밀레니엄 버그 직전 1999년 이때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에서도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공공성도 필요하지만 약간 시장의 원리, 경쟁 원리, 경쟁 원리라고 써셔도 되고요. 시장 원리라고 쓰셔도 되고요. 시장 경쟁이라고 해도 되고요. 뭐 다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경쟁을 중시하는 시장적인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집행 사무입니다. 그래서 정부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민간 기업과 같은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이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바로 책임운영기관의 장, 국립중앙극장의 극장장, 제가 이 정도 얘기했었습니다. 이 책임운영 기관의 장에게 자율성을 부여합니다. 행정적으로도 자율적이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자율성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그 운영 성과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주는 제도. 이게 책임운영기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빈칸이 되게 많은 7번 선지인데 워낙 표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주무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 돈 써야 되니까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책임 운영 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워낙 이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보시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빈칸이 부담스럽다라는 걸 제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칸을 한번 뽕뽕 뚫어봤고요. 이것도 사실은 중요해서 대통령령. 대통령령으로 책임 운영기관을 설치하거나 해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중앙책임운영기관이 딱 우리나라에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청이라고 얘기하는 기관 중에서 책임운영기관이 하나라고 얘기했고요. 그 하나가 바로 산업통상자원부의 특허청입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특허청이 유일하다 이렇게 써 있고요. 소속 책임운영기관 임용시험 기억하시죠? 굉장히 행정적인 권한을 기관의 장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속 책임 운영 기관에 대한 임용 시험은 기관장이 실시. 사실 빈칸 채우기는 빈칸을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번에 이 행정기관 운영 방식에 대한 빈칸을 뚫으면서 아, 여러분들의 원성이 자자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하지 않았습니다. 했습니다. 하지만 저랑 같이 읽어보신다는 느낌으로 제가 빈칸에 뽕뽕 뚫었으니까 너무 빈칸에 큰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지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OX 가볼까요?
자, 위원회 조직에 대한 얘기할게요. 위원회 조직은 위원장단에 의해서 최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독임제로 운영되는 재층제와 유사성이 있다. 위원장단, 이게 뭐예요? 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그 부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위원회 조직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둡니다. 하지만 그들이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들의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독임제로 운영되는 계층제와 유사하다 말도 안 됩니다. X가 되고요.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재정상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요. 그 운영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선지고요. 자, 우리 요것도 봤었어요.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총리령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그 안에 고위공무원단, 실제 직급별로 공무원들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총리령 또는 부령. 부령이 틀린 건 아니고요. 총리령, 부령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 X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일단 행정조직의 운영 방식에 대한 이야기, 특이한 운영 방식에 대한 얘기는 다 정리를 했죠? 자, 이번에는 넓은 의미의 공기업 들어가도록 합니다. 공기업 관련된 내용은 법률이 진짜 많이 출제가 되어서 외우실 것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가 매년 1월 달에 서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제가 1월 달의 내용을 꼭 숙지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안 나올 가능성이 진짜 크지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건 제가 유튜브로 정리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이 넓은 의미의 공기업은 공기업 분류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기업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넓은 의미의 공기업이라고 얘기한다면 정부 부처형, 법인형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랬고요. 이 법인형은 다시 공사형, 주식회사형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넓은 의미에서 공기업을 분류하는 방법이고 다시 지금 보시는 여기 이 법인형의 공기업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다시 금액, 전체의 직원 정원과 수입액과 자산 규모 등등을 구분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네, 공기업 있고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기업, 그다음 준정부기관, 그다음 기타 공공기관 요거에 대한 내용만 잘 정리해 주셔도 여러분 진짜 할 만한데 이걸 제대로 정리를 못했을 때 아무리 법령을 읽어도 좀 해결이 안 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거든요. 최대한 그런 불편함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칠판에도 필기했었고 우리 수업 중에도 얘기했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 이거 생각하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갑니다. 넓은 의미의 공기업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넓은 의미의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들이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을 기업으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정부 부처형의 공기업은 일반 정부 부처와 동일한 형태의 공기업이고요. 우편, 우체국 예금, 조달, 양곡 이렇게 네 개의 정부 기업 더불어 책임 운영 기관 중에서도 특별 회계가 적용되는 책임 운영 기관. 아, 이번에 용어들을 다 쓰게 만들어서 빈칸이 좀 많습니다. 오늘 차가 유독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정부 그래서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기관까지 이렇게 정부 부처형 공기업이라고 했고요. 정부의 행정조직이 정부 조직의 형태가 아닌 공기업을 별도의 법인으로 공기업 설립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걸 법인형의 공기업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갈게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공공기관들 여기 있습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시고요. 자,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되기 위한 조건, 직원 정원은 300인, 수입액은 200억 원. 그 다음 자산 규모는 30억. 액수와 인원수이기 때문에 요거는 외워주셔야 합니다. 제가 사실 수업 시간에 이거 꼭 외우세요. 이런 표현 외우세요.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요 정보 조직 체계와 공기업 들어와서는 제가 그런 표현들 많이 썼습니다. 정말 꼭 외워주셔야 되고요. 실제 숫자를 문제에서 물어보거나 숫자의 빈칸을 뚫어놓고 거기를 채우라고 얘기하는 형태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네, 반드시 외워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기출선지 한번 볼까요? 주식회사용 공기업은 특별법 혹은 상법에 의해서 설립되지만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과 인사원칙이 적용된다. 법인용의 공기업들은 일단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과 인사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이나 인사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보통 정부 부처형 공기업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기업은 시장형과 준시장형, 준정부 기관은 위탁 집행형과 기금 관리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기업이 다시 시장형과 준시장형, 요 준정부 기관이 다시 위탁 집행형과 기금 관리형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준시장형 공기업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한국마사회는 전형적인 준시장형 공기업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매년 1월 달에 다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예시는 그때 가서 암기를 해주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넓은 의미의 공기업 얘기들 다 정리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네, 챕터 3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챕터 4의 조직 관리로는 내일 같이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